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빠른 비자 업무를 위해 해밀턴의 직원을 30%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성이 비자 승인 결정을 국내로 집중하기 위해 다수의 해외 지사를 폐쇄해 현재 파머스턴 노스, 뭄바이와 베이징을 포함한 해밀턴 이민성은 과도한 업무로 비자 승인 작업이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700여 명이 파머스턴 노스, 뭄바이와 베이징에서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자 신청을 한 후 지금까지 이민성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늘고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한 파일은 아직 담당자도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비자 90%는 신청 후 4개월 만에 허가를 받으며 이 중 절반은 17일 미만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늘어나는 비자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자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근 뭄바이 사무소에 18명의 직원을 추가했으며 해밀턴 직원도 현재 130명으로 3배가 늘었으나 앞으로는 17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한 스포츠웨어 매장 홍보 화면에 불미스러운 영상이 노출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오클랜드 시내 아식스 매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매장 입구에 설치된 홍보용 TV 화면에 포르노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식스 매장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매장 관계자는 더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식스의 브랜드 매니저인 그레그 브램웰은 현재 상황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대형 화재로 오클랜드 남부의 한 상업용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7대 소방차가 파파쿠라 마케도 플레이스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소방방재청 대변인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화염에 휩싸여 있어 두 번째 경보를 작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옆 상업용 건물로 번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으며 새벽 1시 20분에 진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안전조사관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올라 택시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선 후 오클랜드 하버브리지 시작 지점에서 10대 2명을 강제로 하차시켰습니다. 10대 청소년 패디 디블린과 그의 친구는 금요일 밤 폰슨비 끝자락에 있는 커렌 스트리트에 가기 위해 차량에 올랐습니다. 패디의 어머니 안디 브라이스턴은 트위터에 올라 차량이 폰슨비로 향하는 대신 올라 GPS는 그들을 1번 고속도로와 하버브리지로 향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올라 운전자는 하버브리지에 들어서고 나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차를 세우고 승객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후 8시경으로 8차선 고속도로는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라고 앤디 씨는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올라 차량을 탔던 청소년들은 운전자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얘기했지만 운전자는 무조건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고 그녀는 전했습니다. 올라의 고객 관리 담당자는 올라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운전자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받는 나쁜 경험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세 번째 텀 방학 기간 중 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 예보됐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됐지만 화요일에는 14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맷서비스 기상학자 커스티스 헤이어스 씨는 남섬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최저 1, 2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남섬의 낮 최고 기온은 평균 11에서 15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월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2도지만 화요일에는 11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쌀쌀한 날씨로 바뀜에 따라 화요일에는 추운 기온을 대비해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고 기상학자는 말했습니다. 남섬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겠고 일부 산간 지역은 차량 통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보됐습니다. 호주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한 키위 소방관을 추모하며 그의 가족은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해주는 사람에게
호주 달러 35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4세의 헬리콥터 조종사인 이안 플레는 산불 방지 업무로 호주에 머무는 중이었으며 2018년 9월 29일 뉴 사우스웨일즈 헌터밸리의 싱글턴 근처 캐링턴 로드 쪽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안 씨의 어머니는 뉴캐슬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아들을 잊을 수가 없다며 아들의 죄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호주 경찰은 검은색 막대가 달린 흰색 유틸리티 차량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뺑소니 차가 비슷한 제조사 및 모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안 플랜 씨가 뉴질랜드 사람으로 세 소년의 아버지이자 가족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가 화재 시즌에 소방관으로 싱글턴 커뮤니티를 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부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와이호파이 스파이 기지에 처음으로 카메라가 허용됐습니다. 하얀색 도무로 그동안 외부 모습만 보여줬던 이 스파이 기지 안에는 18m 길이의 위성 접시가 있어 매일 수십억 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안국 GSCB의 사무총장인 앤드류 햄튼은 돈의 덮개가 보안 조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안 사이트를 통과한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민감한 뉴질랜드의 여러 정보들을 카메라에 담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파이의 돔의 영상은 GSCB 정보통신안보안부에 의해 30주년을 기념해 공개됐습니다. TVNZ에서는 돔 안에 들어가 내부의 거대한 위성 접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거대한 약국 체인점인 전국에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뉴질랜드 현지의 약들이 문을 닫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약사들은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처방전이 포함된 저렴한 가격과 경쟁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약국 내에서 판매하는 뷰티 제품과 건강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해밀턴에 있는 더 베이스 쇼핑센터와 타우랑과 베들레헴에 새로운 매장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에 10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매장이 있는데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향후 뉴질랜드 전역에 약국 체인점 70개의 매장이 오픈할 계획입니다.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호주에 3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9,5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문회사 BDO의 파트너인 진아쿡 씨는 오클랜드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매장이 확산되면 소규모 약국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주민은 폰슨비에 살지만 세인트룩스의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슈퍼마켓이나 다른 약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있으며 가격도 더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5원 2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2원 8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7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어제에 이어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으며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간간히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지였습니다.